제가 아는 수도권에 있는 직원 중에서 굉장히 남쪽인 안양, 네. 가까운 편이죠. 안양에 사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빨리 가면 한 1시간 반. 차가 하나도 안 막혀도 천안 축구센터까지 공항에서 한 1시간 한 50분 정도? 그리고 이제 네. 1시간 50분 딱 걸리게 끊을 수 있으면 좋은데 유럽파나 이런 미국에서 뛰는 해외파 선수들은 입국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는 시간이 그냥 그 시간이지 비행기를 편성해달라고 할 수 네네, 없잖아요. 네. 근데 그 시간이 하필 뭐 출퇴근 시간이다.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저 시간이 계속 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네. 안녕하세요. 볼리TV 성욱입니다. 네, 김정용입니다. 네, 오늘 저희 둘이 나온 이유는 대한축구협회 그리고 대표팀 얘기를 하기 위해서인데요. 10월 A매치 뭐 잘 치러졌습니다. 뭐 흥행, 폭망, 뭐 여러 가지 뭐 브라질전 대패 안 좋은 이슈들도 좀 있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축구 팬들은 우리 대표팀 응원을 하면서 또 비판적인 시각도 견지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인데요. 이번 11월 A매치 일정이 확정이 됐죠? 네, 그러면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네. 일단 일정 발표만 봐도 예전엔 못 보던 지명들이 나온다. 네. 먼저 11월 3일에 소집 엔트리가 발표가 되는데 예전에는 감독이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번엔 기자회견을 안 합니다. 네, 아마 해외를 좀 다니다가 좀 늦게 들어오는 것 같아요, 일정이. 네, 보니까 지금도 좀 해외 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리고 이제 축구회관을 안 쓰기 때문에 네. 뭐 장소도 애매하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다른 방식을 취할 것 같은데 일단 3일에 발표를 하고 11월 10일에 소집을 하는데 장소가 천안 NFC입니다. 네, 첫 천안 축구센터 소집인 거죠. 네, A 대표팀 기준으로 그렇고요. 그 뒤에 14일에 대전에서 볼리비아전, 18일에 서울에서 가나전 이렇게 두 경기 평가전을 치르는 게 11월 초에 A매치 일정입니다. 네, 물론 계속 서울에서만 했던 건 아니지만 서울을 중심으로 최근 A매치 일정 비중이 상당히 컸던 게 대한축구협회의 어떤 지금까지의 대표팀 경기 진행 방식이었는데 대전 A매치는 좀 오랜만인 것 같긴 합니다. 네, 23년 6월 엘살바도르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니까 2년 5개월 되는 거죠. 네. 지난 그 10월 달에 서울에서 두 경기 했는데 그 두 번째 경기에서 정말 관중 정말 폭망. 네. 4만 1,000명이 줄었습니다. 브라질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나흘 만에 4만 1,000명이 줄어드는. 3만 1,000명이 줄었다라고 그렇죠. 말씀하신 거예요. 네. 2만 명대였거든요. 그래서 6만 3천에서 2만 1,000 됐으니까. 요즘에는 경기에 관중 많이 드는 K리그 경기도 그거보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쵸. FC 서울 경기 중에 좀 많이 들어온 것보다 적었다. 상당히 충격적인 그런 수치였기 때문에 11월 A매치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왜냐하면 그 10월 A매치 관중 수 급감에 여러 가지 이유가 좀 있었습니다만 너무 서울에서만 했다. 짧은 기간에 서울에서 브라질전이야. 브라질이 워낙 인기팀이니까 가능했겠냐 해서 이제 지방 개최 두 경기 다 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을 정도로 그런 문제가 지적이 됐었고 또 하나는 최근 대표팀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잖아요. 그렇죠. 협회도 네. 그렇고. 뭐 회장도 그렇고 감독도 그렇고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클린스만부터 홍명보 감독까지 오는 과정에서의 문제들 그런 부분들이 가짜 뉴스가 대표팀 브랜드 좀 네. 방해하고 있다 이런 좀 판단을 내부적으로 한 것 같아요. 뭐 사실 틀린 말은 아니긴 합니다. 다만 물론 가짜 뉴스 문제지만 협회가 잘 돌아가지 않는 부분들이 강조가 되고 협회에 대한 애정들이 팬들이 식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 중에서 일단 가짜 뉴스는 떨어졌겠다 이렇게 네. 대한축구협회에서 공표를 했습니다. 네, 뭐 공표를 하기 전에 이미 법적 조치를 시작하고 네. 이미 했다라고 공표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지금 대한축구협회는 어쨌든 정몽규 회장의 사연임 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천안축구센터 오픈을 새로운 어떤 도약의 계기로 대한축구협회 내부에서 삼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천안축구센터가 사실상 공식 오픈을 이제 할 텐데 그때 맞춰서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이제 첫 A매치를 치르게 되고 그러니까 이번 홍명보 들어서요. 천안축구센터로 선수들을 처음으로 이제 대표팀 선수 소집을 해서 여기를 국가대표 축구센터가 됐다는 걸 알리는 그런 계기로 삼으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굉장히 대한축구협회 입장에서는 좀 중요한 그런 분기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맞습니다. 뭐 쉽게 말해서 오픈 네. 개업식 같은 거예요. 네. 이미 더 어린 연령별 선수들은 썼어요. 천안을. 하지만 조용히 썼거든요. 그렇죠. A 대표팀이 와서 쓸 때 아주 떠들썩하게 무슨 커팅식 하는 것처럼 한번 하겠다 이런 걸 이제 11월로 잡고 있는 건데요. 그렇죠. 그러려면 일단 천안 NFC
천안에 뭐 NFC야 파주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기 때문에 천안 NFC라는 게 이제 생겼다라는 네. 걸 얘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파주를 2001년부터 썼습니다. 네, 월드컵 앞두고 이제 개장을 해서 그때부터 이제 과거 그 프랑스의 그 걸레르퐁땡. 네, 클레르몽땡 같은 그런 시스템을 좀 모방을 해서 한국 축구의 어떤 산실로 삼는 그런 공간이었죠. 그래서 굉장히 오래 썼습니다. 20년 넘게. 네. 원래는 20년 쓰려고 했는데 중간에 리뉴얼하면서 계약을 좀 늘려서 23년 쓴 거고 2024년 1월에 파주시로부터 이제 토지 무상임대가 네. 끝나기 때문에 그 뒤로는 연간에 26억씩 내야 된다. 음. 그래서 그럴 거면 차라리 새로 만들자 이래가지고 미리 만드는 작업을 이미 그 전부터 시작을 해놨습니다. 네. 근데 이제 24년 1월에 무상임대 종료인데 23년 말부터 이미 파주를 안 쓰긴 했어요. 네. 그건 이제 클린스만 감독이 파주 가기 싫다. 네. 북한이랑 가깝다. 그래가지고 그랬던 거고. 그래서 천안 NFC는 2022년에 착공을 했습니다. 원래는 작년에 완공을 목표로 했는데 요즘에 뭐 여기뿐 아니라 많은 공사 그렇듯이 네. 밀렸습니다. 그렇죠. 여러 차례 밀렸어요. 그래서 올해 중에서도 올해 초에 또 완공된다, 중순에 된다 하다가 이제 11월 그래도 올해 안에는 어떻게든 한다까지 밀렸고요. 이제 11월에 A 대표팀 받게 됐는데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뭐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도 있었고 그리고 하필 딱 공사 들어가니까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하면서 국제적으로 건설사들이 다 자재값이 뛰어가지고 고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생각보다 돈이 훨씬 많이 들었어요. 네, 뭐 추가 뭐 대출도 했다는 네. 얘기도 들려왔었고. 네, 연기도 많이 됐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천안 NFC라는 걸 알게 된 계기가 국정감사에서 이게 다뤄지면서 그렇죠. 네. 네. 국정감사에 정몽규 회장 등이 나오면서 원래는 대표팀 감독 선임 얘기였는데 뭐 문제가 있을 파다 만한 보니까 걸 이제 다 팠잖아요. 네. 그래서 천안에 대해서 한 크게 두 가지 정도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뭐 HDC 정몽규 회장이 가지고 있는 원래 건설사와 자문 계약을 한 게 문제가 되기도 했고요. 그 다음에 문체부 감사에서는 스타디움은 그냥 경기 용도로 써야 되는데 그 안에 사무동을 왜 놓냐. 이렇게 문제가 돼가지고 사무동을 결국 옮겼다고 그래요. 예, 사무동은 원래 숙소로 쓰려던 건물로 옮겨가지고 부랴부랴 용도 변경 공사를 인테리어를 새로 하고 뭐 이런 상황이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지금 대표팀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것이죠. 네. 그래서 일단 그 사무국 직원들은 다 이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부터 출근을 그쪽으로 좀 하고 있고요. 그런데 출근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공사가 아직 다 안 끝나서 네. 지금 공개적으로는 저희 이제 옮겼습니다. 이렇게 딱 발표를 딱 하고 이렇게 지금 지내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아무튼 그것도 거의 마무리가 되는 단계여서 일단 대표팀을 11월 소집을 천안에서 하기로 한 거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이제 천안 그 소집과 함께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경기를 좀 하는 것은 좀 분명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전에서 물론 당연히 할 수는 있지만 수많은 지방 도시들, 뭐 서울을 포함해서 여러 도시들 중에서 굳이 대전을 택한 것은 천안이 가장 가까운 A매치를 치를 만한 경기장이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 앞으로 과연 그러면 천안 축구센터를 쓰면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경기 장소로 할 경우에 이거 어떻게 하냐. 너무 이동거리가 많은데 이런 또 문제점 애초부터도 나왔던 얘기지만 이제 현실에서도 그런 문제들이 많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이게 한 3,800억 원 들여가지고 와우. 지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천안시에서 한 2,300억, 나머지 한 1,500억 정도를 협회에서 비용을 대는 조건으로 해서 시설은 상당히 잘 지어놨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게 지금 완성이 거의 됐네 안 됐네 하는 이런 시점에 대표팀이 11월 달 소집을 또 천안에서 하게 되니까 좀 많이 지금 관심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직원들이 입주를 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직장이 옮겼다고 해서 집까지 옮기는 것도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살던 집에서 그 이동거리가 멀어진 출퇴근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많은 직원들이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고요. 네, 뭐 그게 아예 막 영남권으로 가면 네. 뭐 퇴사하는 이런 직원이 있는 기업들도 있지만 뭐 공기업들이 주로 그렇죠. 네. 한 세종시쯤 가면 뭐 당분간은 뭐 출퇴근을 좀 지원해주고 이런 조치를 하는 곳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협회가 이제 그런 지원 대책이 없이 옮겨서 직원들이 반발이 심하고 뭐 노조들 쫓기 입고 다니고 막 그랬었어요. 그게 협상을 좀 진행을 네.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아무튼 천안센터는 조금 애매한 입지에 있습니다. KTX 천안 아산역, 경부선 천안역 다 그렇게 가깝지가 않아요. 쉽게 말해 천안 중에서 약간 촌이에요. 그렇죠. KTX역 근처에만 있어도 사실 서울에서 가는 게 무리는 없습니다. 네. 네. 근데 내려가지고 또 갈아타고 한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죠. 그래서 경부고속도로에서 빠진 뒤에는 그나마 조금 가깝긴 한데 제가 아는 수도권에 있는 직원 중에서 굉장히 남쪽인 안양 네. 가까운 편이죠. 안양에 사는 분한테 물어봤더니 빨리 가면 한 1시간 반. 근데 많이 가면 오래 걸리면 2시간이 넘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집에 가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 걸리는.
야, 그쵸. 저거 만약에 자차로 왔다 갔다 하면 저기 차 막히면 장난 아닌데. 그렇죠. 그럴 때 막 2시간 반씩 걸리는 거거든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근데 뭐 직원들 고충도 고충이지만 사실 많은 축구 팬들이 관심이 있는 건 대표팀인데 대표팀 컨디션 관리에도 지장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는 좀 우려가 있는 건데요. 네. 사실 많은 뭐 축구 센터나 선수촌 같은 게 뭐 좀 촌이라면 촌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축구 센터들이 많이 그렇고 네, 땅값도 그렇고 또 네. 그렇게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시내는 잘 없기 때문에. 많이들 아시겠지만 전지 훈련은 일부러 촌으로 찾아갑니다. 아무것도 없는데서 축구만 하고 운동만 하려고. 그 진천 선수촌 같은 경우에 한번 입소하면 네. 쭉 운동하는 되니까 이런 문제는 없단 말이죠. 대부분의 축구센터도 그런데 NFC는 특성이 A 대표팀이 주로 오는 곳이다. A 대표팀은 어떤 스케줄로 움직이는가? 유럽파나 미국에서 뛰는 선수가 네. 잠깐 입국해서 일주일 정도 운동하다가 그 나라로 돌아가는 일정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공항하고의 거리가 좀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A 매치를 치르는 수도권의 경기장 그리고 이제 입국해서 들어오는 공항 이 둘 간의 거리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파주보다 뭐 쉽게 말해서 많이 멀어졌습니다. 네. 지금 지도를 살짝 보시면은 그 차가 하나도 안 막혀도 차단 축구센터까지 공항에서 한 1시간 한 50분 정도 걸린다고 좀 봐야 됩니다. 반면에 파주는 안 막히면 뭐 40분 정도면 끊거든요. 네. 그런 정도의 차이가 왕복으로 따지면은 한 2시간 정도 이상 발생을 할 수가 있는 거리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좀 이 A 매치를 위해서 입국하는 선수들에게는 분명 좀 부담이 늘어난 것은 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1시간 50분 딱 걸리게 끊을 수 있으면 좋은데 유럽파나 이런 미국에서 뛰는 해외파 선수들은 입국 시간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가 없습니다. 떨어지는 시간이 그냥 그 시간이지 비행기를 편성해달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그 시간이 하필 뭐 출퇴근 시간이다. 뭐 이런 경우가 생기면 저 시간이 계속 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래도 또 A 매치가 그러니까 두 경기를 다 대전에서 한다 이러면 좀 모르겠는데 아니면 전주 정도도 저기서는 뭐 그렇게 멀지는 않을 테니까 하여튼 그 이동면에서 서울에서 경기를 많이 하는 걸 기준으로 파주 NFC가 갖고 있던 그 장점은 많이 상쇄가 되는 거고 이번 같은 경우도 첫 경기 그 대전에서 하고요. 또 두 번째 경기 가나전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합니다. 그래서 대전에서 볼리비아전 끝나고 선수들 외박 갔다가 그 재소집을 고향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발표는 안 됐지만 네.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아마 이제 네. 사실 짐작하기에도 그게 합리적이긴 그렇습니다. 해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 경기하는데 천안에서 왜냐하면 이게 경기 당일도 있지만 경기 전날에도 보통 경기 장소에 가서 뭐 훈련도 하고 그쵸. 뭐 기자회견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이동 시간들을 감안을 했을 때 천안에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그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더라도 저 입지는 분명 이미 결정이 됐고 뭐 오픈을 뭐 했지만 좀 핸디캡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다만 이 축구센터라는 것이 오로지 A 대표팀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 자체를 어느 정도 비중을 가지는 문제로 봐야 될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좀 갈릴 수 있습니다만 그렇잖아요. 뭐 그 연령별 대표팀 선수들도 훈련을 여기 소집해서 하고 뭐 장기 합숙 훈련 같은 걸 여기 네. 다 모아서 하면 네. 뭐 1년 내내 뭐 선수가 끊이지 않는 NFC일 수는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NFC 하면 그래도 A 대표팀이 늘 있는 곳 이렇게 네. 생각을 한 지가 지난 23년간 그래 왔단 말이에요. 근데 잠깐 아예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는데 A 대표팀만 빼고 연령별 대표팀만 거기 쓰고 A 대표팀은 거의 매번 호텔 살고 뭐 고향 운동장이나 이런 데 빌려 쓴다. 네. 이러면 사실 그러면은 그 건설비가 약간 그렇죠. 이렇게 좀 활용도에 대한 좀 손익이 좀 아까울 수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네. 메인 축구 센터라고 보기에는 좀 아쉬움이 계속해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게다가 뭐 A 대표팀이 전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 이게 도리적으로는 그게 맞는데 사실 모든 나라의 축구협회 또 축구 산업에서 A 대표팀이 갖고 있는 비중과 어떤 상징성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런데 이 A 매치 주간에 선수들을 이렇게 수집해 와서 이 선수들이 짧은 기간이지만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경기력을 보여줄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줄 수 있는데 과연 이번 새롭게 오픈하는 천안 축구센터가 갖고 있는 어떤 강점이 그 핸디캡을 상쇄할 수준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참 매번 A매치 활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축구계의 시선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제가 사실 주로 취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네. 뭐 보통 구단이나 선수 에이전트나 이쪽인데 네. 그런 사람들한테 물어봐서 뭐 자기 캐리어 구단 소속된 선수라든지 뭐 에이전트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의견을 간접적으로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천안
내가 K리그 때 가봤는데 그 음. 근처에 거기서 소집해서 A매치 왔다 갔다 서울 이거 이렇게 생각하는 축구계의 여론이 상당히 많고 그래서 실제로 잘 돌아갈 수 있을지 축구인들이 상당히 의구심이 많다. 네. 예, 대표팀 선수 관계자 포함. 게다가 지금 뭐 오픈이 다 됐다고 하는데 내부 시설이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금 완공이 됐는지에 대해서도 지금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네네. 잔디도 그렇고 맞아요. 여러 가지 예. 면에서 그래서 좀 굉장히 조심스러운 그런 시기에 올해를 넘기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소집이잖아요. 이번 11월 달이 이때 맞춰서 이제 천안축구센터도 오픈을 하고 대전에서 이제 경기를 하게 된 이런 상황들이 좀 우려가 좀 없을 수 없는 상황이 아닌가. 네. 그래서 다시 한번 이미 다 지어졌기 때문에 이미 지었는데 응원해야지 왜 이런 소리 하실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우려가 있다는 거는 좀 축구 팬들이 다 같이 공유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좀 언급을 해봤고요. 앞으로 좀 주시할 네. 필요가 있는 것이죠. 뭐 네. 보완할 점이 뭐가 있는지. 그렇습니다. 만약에 뭐 그런 그 부문에서 소용이 좀 덜한 그런 시설로 전락해 버린다면 참 이 한국 축구계에도 굉장히 좀 안 좋은 그런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아니더라도 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들은 계속해서 좀 보여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다른 나라 축구 네. 센터들은 대표팀만 받는 게 아니고 네. 근처에 있는 프로팀 아마팀에 돈 받고 많이 빌려주고 예. 사실 우리도 예전에 파주가 쓰려면 쓸 수 있었어요. 네. 거의 활용도가 낮아서 그렇지. 그렇지. 나 나아가서 아예 좀 소규모 대회나 음. 뭐 청소년 대표팀 경기 같은 거를 아예 천안에서 유치를 하고 네. 외국 에이전트 초청해가지고 선수 보여주고 뭐 이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렇죠. 다른 나라들은 그렇게 합니다. 여기 그런 사실 파주는 프로팀들이 쓰기에는 여러 가지로 안 좋아요. 날씨도 그렇고 위치도 그렇고. 근데 천안은 그런 점에서 강점은 있겠네요. 그렇죠. 뭐 접근성이 훨씬 더 뭐 괜찮은 네, 편이니까. 11면이나 있으니까 돈 네. 받고 어디 구단에 빌려주고 이게 가능은 하거든요. 네, 사업성이 좀 더 높아진. 네. 근데 그렇게 쓸 거냐? 예, 그걸 지켜봐야겠죠. 네. 자, 어쨌든 뭐 A 대표팀과 우리가 늘 NFC를 연관을 지어서 생각을 해왔던 게 뭐 20년이 넘는데 천안축구센터 역시도 그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 문제 없이 잘 치러졌으면 좋겠고요. 네, 대전에서 열리는 경기, 또 서울에서 열리는 경기 11월 달 A매치 우리 선수들이 최고의 컨디션으로 10월의 아쉬움을 씻어내는 그런 일정들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